제 이름은 손현준이고요. 충북대 의대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카데바를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화가 나서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마구 질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실 규모도 공개를 하고 화가 나서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습실 4배 되는 실습실을 만들려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00억, 200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고, 건물은 그렇게 짓는다 치더라도 지금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해부학을 가르치려면, 그래도 교수 정도 되려면 한 7년, 8년을 이 분야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한 2명, 3명 있었는데 지금 벌써 다른 대학에서 다 채갔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카데바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단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실습실을 4배 규모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낭비냐. 그것도 5년 동안 2,000명 지원하겠다는 건데 5년 뒤에는 그럼 어떡할 거냐. 국민 세금 아까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기증자가 물론 특정 기관에 기증을 하더라도 그 학교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때 다른 학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글쎄 그거는 어떤 통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박민수 차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정보 수집을 해서 어떻게 환산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 예상보다는 좀 많은 숫자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봤더니 수입하는 나라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제 주로 무슬림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제 한 1~2개 국가가 그건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세계 해부학회에서 권장하는 것이 해부용 시신은 기증을 받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해부학적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그 경외감, 그리고 기증해 주신 분들에게 대한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적 가치가 단순하게 이제 해부학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박민수 차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지금 시신 기증하신 분들, 그리고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증 서약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망언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200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굉장히 세금 낭비도 심하고 또 교수 수도 맞출 수가 없고, 또 대학병원의 규모도 850베드가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규모가 한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면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5년 동안 2,000명씩 해서 뽑고 난 뒤에 5년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온다는 보장이 없죠. 충북 전체 인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2차 병원들도 있고 대학병원만 다 느리면은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느리는 것 자체도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파생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겁니다, 지금. 필수 의료를 정말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의료계와 잘 수기해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2,000명이라는 게 충격적인, 거칠 뿐만 아니라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의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의료계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를 적대적으로 두고 꼼짝 못하게 짓밟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 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전형적인 그 검사 출신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이 200명이 되면은 3분이 더 필요하신 거잖아요. 한 4명 더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해부학 교수 숫자가 1명이 좀 부족한데 지금 3명이 있거든요. 원래 한 4명이나 5명 있어야 되는데 저희 대학 규모에서도. 근데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된다면 이제 서울대 수준 정도의 교수진이 필요한데, 그러면 교수가 7명은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한 4명 더 필요하죠. 그리고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실습을 하려면 조교가 한 4명 정도. 강의 같은 거는 요즘 강의실만 크면
200명이든 300명이든 강의할 수 있는데 실습은 이제 일일이 학생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일일이 조마다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실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질문을 대답하기가 잘 훈련된 교수가 아니면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런 교수진을 뽑을 수가 없고요.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 박사후 과정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한 2명, 3명 있었는데 이미 다른 대학에서 다 채가지고 가서 지금 없습니다. 이제 새로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대학만 지금 4명이 필요한데 저희 대학에서만 뽑진 않잖아요. 다른 대학에서도 또 뭐 3명, 4명씩 다 이제 필요할 텐데 지금 훈련되어 있는 교수뿐만 아니라 훈련되어 있는 조교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3년 만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부가 의료계 대표가 없다고 하는데 의료계 대표가 있죠. 의사협회가 그 가장 중심적인 단체고 지금 이 문제 가장 큰 어떤 시발점이 된 것은 이제 전공의들입니다. 전공의들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 외에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벌인 사람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복지부 장관, 차관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공의를 만나서 일단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난 뒤에 만나서 좀 순리대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200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예상되나요? 지금 학생들이 유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49명이 유급이 되면 249명이 수업을 받겠죠.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지나고 이제 본과 들어오면 이 해부 실습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 말까지는 최소한 들어와야지 야간 수업을 하더라도 집단 유급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정말 가능한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하고 또 다른 교수들도 계산을 해봤는데 한 4월 한 중순이나 하순까지는 좀 들어오면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애고 좀 야간 수업을 몇 시간 더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성이 힘들고 돈이 안 되는 거를 기피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대에는 그냥 뭐 끈끈한 선후배 관계 때문에 뭐 힘들고 돈 안 되는 과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게 다르죠. 그리고 힘들고 돈 안 되는 일을 누구한테 하라고 푸시할 수 없잖아요. 시골 가기 싫은데 너 시골 가라라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지역 필수 의료 부분에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려되는 측면은 좀 있긴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법대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아과 폐과 선언하고 뭐 대국민 작별 인사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의협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딱 1년 전에 기자회견을 그런 걸 했거든요. 관료들이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1년을 보내다가 이제 와서 마치 모든 게 의사들이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소아과 의사들이 많아요. 소아과 전문의들은 많은데 소아과를 이제 떠난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폐과 선언하고 작별 인사까지도 했는데 넉넉히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모든 게 의대생만 2,000명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관료주의의 아주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관료주의예요. 관료들이 책임을 안 져요. 자기 임명권자 대통령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마치 먹튀 같은 거예요. 하라고 한 것만 잘 시킨 것만 잘 하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겠지. 내 자리가 보장되겠지. 내 권한이 세지겠지. 관료주의를 우리나라가 극복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관료들 중에 똑똑한 관료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복지부 관료들이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현업에서 잘하던 사람들이 관료로 들어가고, 일하던 사람들이 중간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복지부는 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지부 안에 있는 의사들도 약간 의사 자체로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 있고 좀 무책임하고 관료들의 수준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복지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의사 직역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이 높은지 모르겠는데 뭐 실력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 불안하니까도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대통령이 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복지부 관료로서 10년, 20년 밥을 먹은 사람이었으면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직원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이런 시기에는 관료들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 그냥 무슨 어명 받들듯이 일사천리로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관료들의 행태가 정말 한심합니다. 의료가 이제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공공재냐?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사람은 공공재일 수 있겠죠. 뭐 저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고 공공재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마음대로 그 관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장기판의 그 졸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저수가 정책으로 낮은 수가 안에서 의사들이 어떻게든 적응해서 효율성을 높여오고 몸을 많이 썼다는 거죠. 유럽의 의사들이 뭐 하루에 환자 10명도 안 보는데 환자를 갖다가 뭐 100명 가까이씩 그렇게 뭐 100명 이상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최첨단 의료기구를 뭐 의료기자재를 사고 그런 의료자산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개인들이 한 겁니다. 민간에서 한 거예요. 90% 이상이 민간 영역에서 한 것이고 정부에서 도와준 게 별로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그 단일 수가 체계 안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 바잉 파워를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막 옥죄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밀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의사들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냥 자기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맞춰가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켰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국가에서 투자할 거는 투자를 해야지 되고 대우할 것은 대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발전을 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칠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라는 집단을 갖다가 악마화하고 이런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빨리 이 대통령 이하 복지부 관료들 잘못을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수습하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